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종훈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산후풍입니다. 산후풍의 원인과 증상이며 요즘처럼 환절기가 심한 시기에는 산후풍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자를 살펴보면은 나을산, 뒤후, 바람풍, 그러니까 바람풍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아이를 낳은 뒤에 몸이 으스스 죽고 식은땀도 나고 많이 아픈 병이다. 자율신경 실조형 산후풍이 있고 관절이 아픈 관절형 산후풍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형 산후풍은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냉감을 주로 많이 호소하고 한여름에도 몸이 추우니까 겨울 잠바를 입고 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실 때 보면은 여름인데도 막 장갑을 끼고 오세요. 그러니까 냉기가 너무 싫은 거죠. 예민한 온도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방에 있지만은 거실에서 창문 열리는 거 그것도 감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각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형 산후풍은 온 몸의 전신 관절이 아프고 심하면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불편하니까 관절형 산후풍이 심한 분들은 집 밖 외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출산 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백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양 여성의 경우에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은 분만할 때 열성도 잘 생기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는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은 몸도 굉장히 아프고 출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기혈이 허약해진 거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런 쇠약해진 상태가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 이거를 산육기라 그러고 대략 6주에서 8주 그 정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인 산후조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리를 잘 못하면은 그 여파가 그 이후 100일, 6개월 이때 생기기 때문에 조리를 신경을 써야지 그러니까 몸이 괜찮아 그러면서 조리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산후풍이 특히 생기기 쉬운 상황이 있는데 출산할 때 출혈이 너무 많았다. 그런 경우도 산후풍이 잘 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있어요. 수족냉증이 있다. 주로 보면은 산후풍은 손이나 발 이런 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산후풍에 대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후풍을 만들기 쉬운 질환이 갑상선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천식이나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방성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은 산후조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후풍이 언제 잘 발생했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여름에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써야 하는데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많이 썼다. 그런 경우 산후풍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좀 차가운데 냉장고에 이렇게 이제 물건, 음식 꺼내려다가 냉장고에 냉기에 접한 경우, 그런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머리 말릴 때, 이때도 잘 옵니다. 차가운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 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혹은 겨울에 갑자기 차가운 공간에 노출될 때, 이게 언제 있냐면은,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예열을 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자동차에 그냥 탔다. 그러면 한 5분간은 엄청 이렇게 추운 공간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는 분도 있고, 심지어 요즘 비데를 많이 쓰는데, 비데 하고 나서 건조기로 건조를 시켰는데, 그때 산후풍이 났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풍은 주로 바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풍이라는 바람풍, 이 글자를 쓴 게 아닌가.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절형 산후풍은 주로 호소하는 내용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손가락이 뻣뻣하다. 아침에 굉장히 강직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관절염 산후풍인 분들은 치료할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치료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해서 잘 안 움직인다. 이러면 산후풍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특히 이 부분 인대 있는 쪽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 많이 써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손목도 많이 아픈데 아무래도 많이 약을 들어야 되니까 손목을 쓰니까 아픈 건데, 심하면 이건 건초염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반도 아프기 때문에 골반이 심지어 막 덜그덕 그러면서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니까, 수유하다 보면은 한 20분 한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어깨, 허리, 발, 등 다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기 체중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리고 아기를 들고 그 하중은 무릎, 발목으로 전해지니까 무릎이나 발목 통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온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특히 한쪽 부분이 시린 사람들이 많은데, 귀 한쪽만 시리다, 혹은 팔뚝 안쪽만 시리다, 아니면 허벅지 안쪽만 시리다, 뭐 그런 경우가 좀 흔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막 저린 사람도 있습니다. 으스스 춥기도 하고 오한도 잘 생기는데, 이 자율신경은 출산 후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2주간은 땀이 원래 많이 나고 2주가 지나면 땀이 원상태로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 실종 산후풍은 출산 후 2주가 지나도 땀이 계속 줄줄줄 납니다. 땀이 계속 나고 온도 조절이 안 되니 몸도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가슴도 막 두근두근 거리고, 당연히 식욕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은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된 질환으로 온도 조절 장치가 오작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후풍하고 비슷한 상황들을, 그러니까 문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설냉각이라고, 그러니까 패러독시컬 콜드 센서라는 게 있는데, 온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인 감각신경이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건데, 그 실제는 온도가 45도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45도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감각이다, 차갑다 하고 느끼는 이제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역설냉각이라고 그럽니다. 피부에서 그 냉감을 느끼는 장치들 대부분이 45도 이후에도 활성을 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열자극을 받으면은 뜨거워야 되는데 차갑고 고통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후풍도 보면은 여름에 더운데, 그럼 더우면은 내가 막 덥기 때문에 그 더위를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춥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움에도 불구하고 옷을 자꾸 쪄 입고 내복을 입고 잠바를 입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쨌든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산후풍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주로 막 화끈거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뭐 파스 바르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오면은 차가운 감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뜨거운 감각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의 온도 조절은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멘톨, 박하 같이 그러니까 화한 거, 이건 청량감을 주는데, 그래서 멘톨을 바르면은 피부가 춥다, 서늘하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캡사이신, 이건 고춧가루 성분이죠. 고추 바르면 뭐 화끈화끈거리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사이신은 뜨거운 감각 장치를 이제 활성화시키니까 뜨겁다, 화끈거린다, 그래서 땀도 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산후풍 역시 멘톨이나 캡사이신하고 같은 경로의 기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풍이 심해지면은 화끈거리다, 파스 바른 것 같다, 뜨겁다, 아니면 너무 막 싸늘하다, 찌릿하다, 그런 느낌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후풍은
추위, 차가움, 냉기 그거를 훨씬 더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밑에는 온도,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인지하는 그런 감각 장치들이 있는데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움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차가움을 감지하는 그 센서들이 대략 7배 이상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걸 전달하는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이런 온도 변화를 준다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는 빨리 피해라, 몸으로 피해라 그런 의미고, 그 과정에 통증도 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온도 변화에서 몸이 좀 이렇게 서늘하다 그럴 때 시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산후풍은 온도 변화를 느끼지만은 통증도 같이 느끼게 되는, 시리면서 아프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후풍의 오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해는 산후풍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산후풍 출산을 조리 못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출산해서 조리 잘해라. 그러면 산후풍 치료될 거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면 지금 치료해야지. 그걸 언제 임신해서 언제 출산, 그 2,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당사자는 너무 힘드니 산후풍이 있으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바로 치료해라. 이걸 놔둬서 나중에 치료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후풍이 이제 중풍처럼 풍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 더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중풍은 뇌혈관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이고 산후풍은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두 개 완전히 다르고, 중풍은 후유증이 남지만 산후풍은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다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한 오해인데 산후풍 꾀병 아니냐, 이렇게 인지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니까 이거 꾀병이야, 일부러 우리 괴롭히려고 아픈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당사자는 2배, 3배 더 힘들어집니다. 산후풍은 당사자가 가장 힘든 질환이고 주변에서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산후풍의 치료는 아까 말했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관절형 산후풍은 관절을 건강하게, 자율신경 산후풍은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후풍은 치료가 되니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매주 새로운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